안녕하세요. 작가 김시연입니다. 오늘은 냉수 먹고 속 차리고 싶을 때나 누가 나를 위해서 팩폭을 해줬으면 좋겠다. 혹은 퇴사를 앞두고 조금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싶다. 아니면 직업을 아예 바꿔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여러분은 자신을 열정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열정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열정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죠. 지속력이 짧고 체력 소진이 빨리 와요. 그리고 기복을 타죠. 어떤 일을 잘 하려면 꾸준히 지속해야 되고 기복을 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정만 가지고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건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열정을 성공과 행복을 추구해야 할 때 반드시 발휘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열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열정의 이면을 알아볼 수 있는 책이 있어요. 열정의 배신과 열정은 쓰레기다입니다. 열정은 쓰레기다. 제목이 좀 과격하죠. 그래서 더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출간이 되었더라고요. 이 두 책은 같은 책입니다. 먼저 열정의 배신이란 책을 들여다볼게요. 이 책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저자가 좀 독특한데요. SNS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저자가 오랜 시간 동안 열정이란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다는 게 느껴져요. 사례도 굉장히 현실적이었어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겪어봄직한 이야기들로 풀어가서 흥미로웠어요. 상당히 공감이 되는 책입니다. 저는 열정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 살다가 열정을 발휘할 수 있기도 하죠. 그 순간은 동기부여가 강력하게 되죠. 막 에너지가 솟아나고 갑자기 인생이 아름답게 보이고 활기가 생기죠. 열정의 장점은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열정만으로 직업 선택을 하거나 경력 관리 측면에서 보면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책이 바로 열정의 배신이에요. 저는 직업 선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대개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더라고요. 균형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좀 드물죠. 이 책에 등장하는 사례가 있는데 두 명의 광고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의 선택입니다. A라는 직장인은 자신의 경력과 전혀 상관이 없는 요가 강사의 길을 선택했어요. 직장을 관뒀죠. B라는 사람은 자신의 경력을 계속 살리면서 회사는 옮겼지만 전직을 하지는 않았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A는 충분한 고민 없이 자신의 열정만을 따르다가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사태에 이르렀고 B는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경력 관리를 잘한 탓에 큰 성공을 거뒀어요. 저는 모든 사람이 이 사례대로 된다고 보진 않아요.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사례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열정이라는 단어에 얽매여서 큰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이 책을 통해 열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열정 추구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낳을 수 있어요. 열정을 따르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한다면 항상 행복할 것이라는 환상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직업이든 힘들고 지루한 순간이 있기 마련이에요. 열정만 따른다면 힘들고 지겨운 순간이 올 때 열정의 환상이 깨지겠죠. 그러면 이 책의 저자는 열정 대신 뭘 추구하라고 하는 걸까요? 실력을 쌓으라고 하고 있어요. 열정이 있다고 실력이 쌓이는 건 아니거든요. 열정과 실력은 정비례 관계가 아니에요. 열정이 너무 과하면 오히려 조급해질 수 있죠. 과도한 기대가 실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과도한 감정적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열정을 추구하다가 즉각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실망을 할 수도 있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슬럼프를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열정을 발휘하다 보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꼭 거쳐야 할 중간 과정이에요. 결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과도한 열정을 발휘하다 보면 이걸 과정이 아닌 결말로 인식해요. 그만큼 열정은 사람을 지치게 하죠. 이 저자가 강조하는 실력 쌓기는 열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필요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스승도 필요하고 적재적소에 피드백도 받아야 해요. 그리고 실력을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 긴 시간 동안 열정이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열정 없이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다룬 책이 더 시스템이에요. 이 책에서는 열정 대신 시스템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시스템이 뭐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일련의 과정과 습관을 의미합니다. 열정은 지속력이 없어요. 기복도 심하죠.
열정을 추구하다가는 제 풀에 꺾여서 나가 떨어지기 쉽더라고요. 이거는 제 경험담입니다. 그거보다는 시스템화된 습관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주제는 제가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에 자세히 풀어놨어요. 시스템화된 습관이 궁금하다면 제가 쓴 책을 참고해보세요. 더 시스템에서는 성취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좀 다른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목표 대신 시스템에 집중하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매일 글을 쓰는 시스템, 매일 운동하는 시스템,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는 시스템, 결과에 집중하지 말고 과정을 즐기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죠. 목표가 없다면 삶의 방향을 잃지 않을까요? 동기부여는 어떻게 받아요? 이 책을 점차 읽어가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게 목표는 우리를 항상 현재가 아닌 미래로 보내버리죠. 반면 시스템은 우리를 현재에 머물게 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6개월 안에 10kg 감량하기 말고 매일 30분 동안 걷기. 6개월 동안 10kg를 빼야 된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데 매일 30분 걷기는 어렵지 않죠. 체중계의 숫자에 신경 쓰지 않고 걷는 그 자체를 즐기면 되는 거죠. 이 책이 모든 목표가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목표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현재의 행복을 놓칠 수 있다고 하죠. 시스템은 우리를 현재에 머물게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주장이에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실패에 관한 관점이었어요. 목표 중심적 사고에서 실패는 치명적이지만 시스템 중심적 사고에서 실패는 학습의 기회가 되는 거죠. 시스템은 계속해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매일 아침 오늘의 시스템을 점검하면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불안감 대신 시스템을 잘 따랐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목표 지향적인 삶보다 마음이 편해요. 시스템을 만든 덕에 실행력도 커지고요. 진정한 변화는 거창한 목표나 열정이 아닌 일관된 시스템에서 옵니다. 그 시스템이 바로 습관이죠. 시스템이 좋은 게 뭐냐면 한번 만들어두면 매일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열정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열정이 꺾여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결과에 집중하는 목표 설정보다 과정에 집중하는 체계적인 습관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결과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은 열정이 가지고 있는 이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열정에 따르는 결정을 하기 전에 열정이 가진 다른 특성에 대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